마케도니아 왕국 고대 세계의 강국. 마케도니아 왕국은 기원전 8세기경부터 기원전 2세기까지 발칸 반도의 북부에 존재했던 고대 왕국으로 고대 그리스와 페르시아 제국, 이후 로마와도 깊은 연관을 맺으며 유럽과 아시아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정복 활동을 통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으며 그의 업적은 헬레니즘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케도니아 왕국은 본래 주변 그리스 도시국가들과는 다소 다른 정치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점차 강력한 군사력과 외교수를 바탕으로 그리스 지역을 장악한 후 대대적인 동방 원정을 통해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역사상 유례없는 대제국을 형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후계자 분쟁으로 인해 마케도니아 제국은 여러 왕국으로 분열되었으며 결국 기원전 2세기 로마 공화정에 의해 정복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기원과 초기 역사. 마케도니아 왕국은 오늘날 그리스 북부와 북마케도니아 공화국 지역에 위치했으며 발칸 반도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쪽에는 일리리아, 북쪽에는 트라키아, 남쪽에는 그리스 본토와 테살리아 지역이 있었으며 동쪽으로는 에게해를 접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비옥한 평야와 높은 산맥이 공존하는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케로노스 강과 스트리몬강 유역은 농경과 목축이 발달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금, 철 등의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요인은 마케도니아가 독립적인 정치적 세력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나중에 강력한 군사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마케도니아인의 기원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논쟁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들은 고대 그리스인들과 가까운 계통의 인도 유럽어족 민족으로 여겨집니다. 마케도니아어는 고대 그리스어와 유사한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었으며 마케도니아 왕실은 자신들이 헤라클레스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며 그리스 문화권과의 연관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마케도니아는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전형적인 그리스 도시국가들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스 폴리스들이 민주적 정치 체제를 발전시킨 반면 마케도니아는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한 군주제가 지속되었습니다. 또한 마케도니아는 도시 중심의 폴리스 문화보다는 부족 연합적 성격이 강한 사회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케도니아 왕국은 기원전 8세기에서 7세기경 발흥했으며 아르기아스 왕조에 의해 통치되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전통적인 건국자는 페르디카스 1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기원전 7세기경 마케도니아 왕국을 창설하였으며 수도를 아이가이로 정했습니다. 초기 마케도니아 왕국은 작은 부족 국가 형태로 존재하였으며 주변 그리스 도시국가들과 경쟁하거나 그들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마케도니아는 초기부터 주변 강국들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특히 기원전 6세기경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 1세가 발칸 반도를 침공하여 마케도니아를 속국으로 만들었으며 마케도니아 왕국은 페르시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5세기 중반 페르시아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패배한 후 마케도니아는 점차 독립적인 세력을 형성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초기 마케도니아 왕국은 군주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강력한 중앙 권력을 행사하였으며 귀족 계층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국가를 통치했습니다.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통치자로 군사행정 종교적 권한을 모두 행사했습니다. 귀족들은 왕의 측근으로서 군대의 주요 지휘관 역할을 수행하며 왕과 함께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핵심 세력이었습니다. 일반 평민들은 주로 농업과 목축에 종사하며 왕의 보호 아래 경제활동을 영위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군사력은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약했으나 왕권이 강화되면서 점점 조직화되었고 후일 필리포스 2세와 알렉산드로스 대왕 시대에 이르러 강력한 군대로 성장하게 됩니다. 마케도니아 왕국은 지리적으로 그리스와 가까웠지만 초기에는 그리스 본토의 도시국가들과 다소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마케도니아인을 야만인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마케도니아 역시 독자적인 왕국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점차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기원전 5세기경 마케도니아 왕국의 알렉산드로스 1세는 페르시아 전쟁 당시 그리스 연합군 편에 서면서 그리스 세계에 대한 개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필리포스 2세 시대에 이르러 마케도니아는 본격적으로 그리스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마케도니아 왕국은 기원전 5세기까지는 비교적 약소한 국가였으며
주변 강국들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풍부한 천연자원, 전략적 위치, 강력한 왕권 강화, 그리고 그리스 문화의 점진적 수용과 같은 요인들이 마케도니아의 발전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마케도니아가 단순한 변방 국가에서 벗어나 그리스 세계와 아시아를 정복하는 강력한 제국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마케도니아 왕국의 기원과 초기 역사는 작은 부족 국가에서 점차 중앙 집권적 왕국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후 필리포스 2세와 알렉산드로스 대왕 시대에 이르러 마케도니아는 세계사의 중심에 서게 되며 헬레니즘 시대를 여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필리포스 2세와 알렉산드로스 대왕. 마케도니아 왕국은 필리포스 2세와 그의 아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통치 아래 고대 세계의 강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필리포스 2세는 군사개혁과 외교 전략을 통해 마케도니아를 강력한 국가로 만들었으며 그리스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였습니다. 이후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동방 원정을 통해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유럽과 아시아를 아우르는 광대한 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케도니아는 단순한 지역 강국에서 세계적 제국으로 변화하였으며 헬레니즘 시대라는 새로운 문명적 흐름을 탄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필리포스 2세는 기원전 359년에 마케도니아 왕으로 즉위하였습니다. 당시 마케도니아는 주변 그리스 도시국가와 일리리아, 트라키아 등의 외부 세력에 의해 위협받고 있었으며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필리포스 2세는 즉위 후 군사개혁을 단행하여 마케도니아 군대를 강력한 전투 부대로 변모시켰습니다. 그는 기존의 그리스 중장보병 전술을 개선하여 마케도니아 팔랑크스라는 새로운 전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전술은 사리사라고 불리는 약 6m 길이의 창을 사용하여 적을 원거리에서 공격하는 방식으로 기존 그리스 군대보다 유리한 전투 능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기병과 보병을 효과적으로 조합한 전술을 활용하여 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필리포스 2세는 군사력 강화와 함께 외교 전략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는 적대적인 세력을 전쟁을 통해 무력화시키는 한편 동맹과 결혼 정책을 통해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외부의 위협을 줄였습니다. 기원전 338년 그는 카이로네이아 전투에서 아테네 테베 연합군을 격파하고 그리스를 사실상 마케도니아의 영향력 아래 두었습니다. 이후 그는 코린토스 동맹을 결성하여 그리스 도시국가들을 하나의 연합체로 묶었고 페르시아 원정을 계획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336년 그는 암살당하며 그 꿈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필리포스 2세가 암살된 후 그의 아들 알렉산드로스 3세가 즉위하였습니다. 당시 20세였던 그는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였으며 반란을 일으킨 도시국가들을 진압하고 마케도니아의 통제권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기원전 334년부터 본격적인 동방 원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기원전 334년 그라니코스 전투에서 페르시아 군대를 격파하며 아시아 원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기원전 333년 이소스 전투에서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3세를 물리치고 페르시아의 중심지로 진격하였습니다. 기원전 331년 그는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며 페르시아 제국을 사실상 멸망시켰습니다. 이후 그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중앙아시아를 차례로 정복하였으며 기원전 326년에는 인도 북서부까지 진출하였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 융합을 시도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정복지 곳곳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우고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였습니다. 또한 페르시아 귀족과 결혼하고 동방 문화와 융합하는 정책을 펼쳤으며 그 결과 헬레니즘 문화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국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습니다. 기원전 323년 그는 바빌론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하였고 후계 문제를 둘러싼 디아도코이 전쟁이 시작되면서 제국은 분열되었습니다. 마케도니아 본국은 안티고노스 왕조가 지배하였으나 결국 기원전 168년 로마 공화정에 의해 정복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마케도니아 왕국의 몰락.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이후 마케도니아 왕국은 급격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기원전 323년 바빌론에서 후계자를 명확히 지명하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으며 그의 장군들과 측근들은 왕국의 지배권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권력 투쟁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알렉산드로스가 건설한 거대한 제국은 여러 개의 왕국으로 분열되었고 마케도니아 본국 역시 정치적 혼란과 외부의 위협 속에서 점차 쇠퇴해 갔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은 후 그의 후계자 문제를 둘러싸고 디아도코이 간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은 기원전 322년부터 약 40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결국 그의 제국은 여러 개의 왕국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마케도니아 본국은 안티고노스 1세에 의해 통치되었으나 기원전 301년 입수수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마케도니아 왕국의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후 안티고노스 왕조가 마케도니아를 지배했지만 왕권은 불안정했고 주변 국가들의 지속적인 위협을 받았습니다. 기원전 3세기 동안 마케도니아 왕국은 그리스 도시국가들과 여러 차례 전쟁을 벌였습니다. 특히 아카야 동맹과 에톨리아 동맹과의 갈등이 지속되었으며 이는 마케도니아의 국력을 소모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마케도니아는 이 시기에 신흥 강국인 로마 공화정과 충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원전 215년부터 기원전 205년까지 벌어진 제1차 마케도니아 전쟁에서 마케도니아는 로마와 직접적으로 군사적 대결을 벌였으나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기원전 200년부터 197년까지 벌어진 제2차 마케도니아 전쟁에서 마케도니아 왕 필리포스 5세는 로마군에게 패배하였으며 결국 마케도니아는 로마의 간섭을 받는 국가로 전락하였습니다. 기원전 171년부터 168년까지 벌어진 제3차 마케도니아 전쟁에서 마케도니아의 왕 페르세우스는 다시 한번 로마에 맞서 싸웠으나 기원전 168년 피드나 전투에서 로마군에게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 전투에서 마케도니아의 군대는 로마의 전술적 우위를 극복하지 못했고 결국 마케도니아 왕국은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로마는 마케도니아를 4개의 독립된 공화국으로 분할하였으며 이로 인해 마케도니아는 사실상 독립국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기원전 150년대에는 마케도니아를 되찾으려는 마지막 저항이 있었으나 기원전 148년 로마는 이를 완전히 진압하고 마케도니아를 로마의 속주로 편입시켰습니다. 또한 기원전 146년에는 코린토스가 파괴되면서 그리스 전역이 로마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고 마케도니아 왕국은 공식적으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마케도니아 왕국의 몰락은 내부 권력 투쟁, 지속적인 전쟁으로 인한 국력 소모, 그리고 로마라는 신흥 강국과의 충돌이라는 세 가지 주요 요인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마케도니아 왕국이 남긴 유산은 단순한 정치적 군사적 업적을 넘어 헬레니즘 문화의 확산과 동서양 문명의 융합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비록 마케도니아 왕국 자체는 사라졌지만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창조한 헬레니즘 문화와 그리스 로마 세계의 연결은 이후 서양 문명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